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자병법에 훌륭한 장수는 이겨놓고 싸운다. 그렇습니다. 예, 무능하고 그 겁쟁이 장수는 싸워봐야 이기는 장수고, 그거는 거의 져놓고 싸우는 거고, 훌륭한 장수는 이겨놓고 싸운다. 안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무기 체계보다 더 중요한 건 무형의 자산, 이 자신감, 우리가 안보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자신감, 이게 저는 안보의 절반 이상이라고 봐요. 예, 적극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지금 국방부에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대화태어장 그 독도 부근에서 지금 바다와 공중에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을 겪어왔어요. 이랬을 때 지금같이 안보가 성공한 적이 있었냐? 정말 우리 군이 참 애를 많이 쓰셨다. 연말연시에 일본 초계기하고 우리 광개토 구축함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참으로 저는 의연하게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린 군사적 정당성을 확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항해의 자유가 있고 적법한 초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일본이 방해했어요. 그걸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성어기가 되면서 여름이 되면서 동해 NLL에 북한 어선이 침범한 거를 380여 회 퇴거 조치한 걸로, 네,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죠? 예, 거의 400회 됩니다. 거의 400회. 그 사이에 또 늘어났네. 과거에 이랬으면은 연평해전 같은 거 한 2번은 일어났어요. 서해에서 꽃게잡이 때 몇 번 군사적 충돌 겪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퇴거 작전을 하는 동안에 단 한 건의 적대 행위도 없이 차단했고, 단 한 건의 사고나 단 한 건의 희생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군 역사상 가장 제가 탁월한 저는 작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격려해 주셔야 돼요. 예,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러시아 전투기가 독도에 들어왔는데 교정규칙과 국제법에 입각해서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조종사가 31살에 F-16 조종사로 알고 있는데 혹시 표창하거나 뭐 격려하실 계획 없어요? 예, 그 대비태세 분야에서는 합참 의장이 현재 고려하고 있고, 저도 조만간에 불러서 그 격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영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에 같은 장소에서 바다와 공중에서 연이어 지금까지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 독도 부근 또 대화태어장 인근이 이제 국제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 군이 단순히 전술 조치를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일련의 군사적 조치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우리의 통제권을 과시하고 해역에서의 통제권을 시비했고, 그 다음에 영토와 영공수호에 대한 확실한 국가 의지가 인근 주변국인 일본과 러시아에 잘 전달됐다. 이 이상 안보 성공할 수 있냐? 이 점에서 저는 큰 자부심을 느낀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는 그 국제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주변국이 눈만 한번 불하려도 기절하던 비루한 약소국의 신세 대한민국이 이제는 일본과 러시아 같은 주변 강대국을 상대로 우리의 어떤 주권의 의지를 과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100년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상대는 세계 초인류 군사 강국입니다. 강대국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독도에서 주변국의 기선을 제압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 100년의 트라우마를 씻어버린 사건이다. 그런 위기관리에 거의 교과서에 나올 법한 업적을 이제는 군이 제대로 그 정신을 기리고 이 위용을 세워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역과 공중에서의 어떤 그 우리 주권을 확립하고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위용을 발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렇게 안보에 성공한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어요. 근데 맨날 국방부는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그 점에서 국방부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각성,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위기 관리를 하고 주변을 통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이겨놓고 싸우는 손자가 우리한테 가르쳐준 장수의 참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사람이 잘하니까 그 군견도 잘합니다. 제가 특별히 감사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경찰이 아니라
그 조은놀이 중학생이 실종돼서 11일 만에 발견한 거는 군부대 군견이었어요. 근데 장관님, 킬로그램당 1,800원짜리 사료 먹여서 되겠습니까? 200만 원짜리 개를 사가지고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니까 비실비실해가지고 물경 20%가 치료받고 요양 중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중요한 생물 자산이잖아요. 이번에 또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저희가 동물복지당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왕이면 중요한 생물 자산,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쓰셔라. 예, 그게 군견도 옛날에 이번에 발견한 게 옛날에 타령했던 개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그런 일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군의 자산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게 사료값 2배로 좀 올려주세요. 돈 얼마 안 들어요. 예, 군견도 우리의 중요한 전투 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관리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이은 위기 관리의 성공, 어떤 그 군의 자산들이 제대로 성과를 발휘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과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지소미아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통신 가시선 밖에서 항상 수평선 너머에서 정보 수집을 하는 일본의 군사 정보에 대해서 그것이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유지돼야 된다고 할 만큼 우리 안보에 절박하고 우리가 매달리고 의존할 만한 협정이냐? 제가 보기엔 이미 지소미아는 식물협정이에요. 식물협정. 그런 면에서 이것을 갖다가 지키고 말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우리 안보의 맥락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따 이 문제만큼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소미아는 국가가 일본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고 또 이것을 하나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그 협상의 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외에는 일본에게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동안의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해 본 결과 이것은 체결 자체가 의혹이었어요. 어떻게 된 게 3년 전에 대통령이 탄핵되기 보름 전에 정권이 거의 마비돼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국정 한 건이 있었다면 지소미아 협정 서명입니다. 거기에다 얼마나 비정상이냐면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문서도 아니에요. 외교적 흠결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궁색했으면 양국 국방장관이 조인식도 못하고 그것도 저기 저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 메고 이제 거의 저기 죽어가는 정권을 이거 서명 한 번 하려고 일으켜 세워가지고 도장 찍고 다시 중환자실 들어가고 보름 후에 탄핵되고 제가 이 체결 과정부터 지금까지 이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제대로 큰 기여도 못하면서 온갖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서 국민 피로하게 한 대표적인 적폐였습니다.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일단은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된 그리고 또 안보 문제로 이렇게 지금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